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하차원 본부장님 기다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장 S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들의 부진이 어제 이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빠지나 사실 뭐 여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팔까? 여기서 더 떨어질까 했는데 더 떨어지면서 오늘 지금 10만 원을 깨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들의 수급 공백에 대해서 이유 있는 공백이에요. 어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사실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의 움직임들로 보면 수요가 조금은 약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을 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뭐 고부가 산업들이라든지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조금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한 것도 있고 대부분 또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전망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의 좀 이런 뭐 각종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들이 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급의 이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자금이 또 이제 이탈되는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사들도요 반도체에 대한 주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와 달리 모건 스탠리에서는 하이닉스를 또 팔아라라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상당히 좀 하향을 했습니다. 네. 하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업황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관적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결국엔 수요를 뚫고 넘어갈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급 과잉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의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선제적으로 재고 물량을 사실 축적을 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부정적인 업황이 조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고부가 산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제 최첨단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서버에 대한 그런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의 이런 좀 목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15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했어요. 이렇게 네. 하향할 거면 중간에 좀 조금씩 내리든가. 그렇죠. 뭐 확 내려버리니까 아무래도 네. 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국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네. 투자은행들 리포트 보면은 가끔씩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낮게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렇게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정말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인 부분, 물론 이 산업 자체를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지나가는 이런 단기 모멘텀 쪽으로 물론 운용 기간을 굉장히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까지 사실 과하게 빠질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봐볼게요. 지금 10만 원을 안 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수에 100만 주 넘게 지금 대기 물량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100만 주가 넘게 깔려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 부분을 깨지 않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가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매도 호가창의 그런 지금 흐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이런 좀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해당 라인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부분인 게 여기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9만 6천 원 라인부터 10만 원 요 사이 밴드가 이제 박스권이 단기적으로 생기는데 이 부분까지 이탈되면 여기 하단에 갭도 있기 때문에 하방이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에서 조금 이제 버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과하게 사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100만 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잔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건 맞아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나 또 외국인의 물량이 또 과하게 또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 그 많은 물량들도 해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부터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만 6천 원 라인대에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9만 6천 원부터 9만 8천 원까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14만 원 라인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4만 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매수 라인 기준으로 9만 2천 원 이탈하게 됐을 때 좀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비중들을 좀 조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하면서 지금 10만 원이 위태해진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랑은 정반대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코스모화학이고요. 저희가 이 종목을 이슈로 뽑은 이후에도 더 급등하면서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무서운 질주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한 2달 전쯤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코스모 화학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8.8%이다 보니까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 왔고요. 물론 이제 이 진입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의 규모 자체가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묶거나 하면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재활용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 폐배터리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도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주식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스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이 모멘텀을 반영하다가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고 붙으니까 또 매수세가 또 붙고 참 아이러니해요.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특징이나 테마가 있는 쪽으로 네. 수급이 좀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라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보다 더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또 다소 또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 안에서 소재 그리고 양극재들이 랠리를 보였는데 네. 뭐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양극재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양극재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보다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에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저장량이 좀 높아진 뭐 이제 하이 니켈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모화학 질주 조금 더 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마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한 15%, 16%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2만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매물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당 라인을 좀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대가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재접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오신다면 신규 진입은 그냥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 기준으로 14,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보다는 약간의 기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은 보유자분들의 목표 네. 주가니까요.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모학처럼 무서운 질주를 보였다가 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다시 봐야 될 때가 됐나 하고 꼽아봤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데 이 좋음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낮추는 증권사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은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과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효성 그룹주들 중에서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 오히려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는 게 특히나 이제 타이어 코드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됐을 때 오히려 2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실적들 따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하반기 쪽에 또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소 탱크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시장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타자로는 또 수소차 관련된 기대감들이 또 터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또 산소 섬유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뭐 재평가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창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반기 수소 시장에 거는 기대가 좀 크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건전한 숨고르기로 우리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지금 이제 21선을 조금 이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54만 7천 원 이하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증권사 목표가에서는 뭐 88만 원 이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70만 원대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50만 원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50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숨고르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상황실은 위메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게임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뭐 네오이즈도 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했고 크래프톤도 했는데 네. 위메이드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중국발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다 끝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이벤트로 한번 강하게 좀 조정이 나왔던 이벤트는 맞아요. 다시 재부각이 됐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게임 산업 자체가 뭐 이제 신규적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단순히 뭐 아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모두 다 제한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국 판호를 아예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뭐 지금 글로벌적인 업황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으로 극단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미르 관련된 그런 IP가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들 그리고 라이선스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IP 자체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들이 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은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좀 실적
실적적인 부분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르4가 글로벌 버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뭐 향후에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인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 엮여 있으면은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터져 나올 때 자연스럽게 좀 연관이 관련주로. 그렇죠. 관련주로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진출이 170여 개국에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미르 M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쪽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52,000원부터 54,000원 라인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이 들어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전고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5,300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매수 하단 기준으로 49,4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목표 주가 65,300원, 손절가 49,400원이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SK하이닉스 잠깐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100만 주가 넘던 매수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서 99,8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 네. 99,800원이면은 지난해 12월에 그러니까 연말 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이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때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올해 반도체 슈퍼호황기를 예상하고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그걸 다 반납했다라는 건 이제는 정말 가격적으로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어 보이는데 투매로 인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100만 주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바로 해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6,000원 라인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때가 이제 대세적인 시대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이전 2020년대에서도 상당히 이 가격대가 깨졌을 때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가격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지를 일단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해 말에 가격대까지 내려온 SK하이닉스고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손실이 크실 텐데요. 한번 96,000원의 지지 라인을 오늘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